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지방의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이나 의정비 심의 같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의회 제272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민들이 바로 보거나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중계도 하지 않는 데다 회의록마저 한두 달 지나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그런 빠른 속도로는 지금 못 간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시군 의회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회의록은 한 달 이상 지나 올라오기 일쑤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한 달이 지나도록 회의록조차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어떨까? 5개 상임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고 의원들의 결석 여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데다 회의록도 한 달 이상 지나야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강원도 의회는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상임위 회의하는 내용도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이름을 넣어서 출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정 활동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속기록 등을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활동 내역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의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회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로 곳곳에 놓여 있는 맨홀 뚜껑들이 차량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맨홀의 높낮이가 맞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관리기관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이모 씨는 최근 횡성의 한 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차 아래쪽에 있던 기름통이 찢어진 것입니다. 담겨있던 200리터의 기름이 모두 도로에 쏟아졌고 차량 견인과 수리비만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납작하게 있던 게 이게 밟았다고 그게 튕겨서 나올 정도면 거의 부실 아니에요. 그게 이거 조치를 이렇게 안 해놓나. 저 그게 이제 되게 황당했죠. 열흘이 지나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은 볼트로 고정했고 도로 높이와 맞춰 주변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한 것은 달랑 2개뿐.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맨홀입니다. 얼마 전 이곳 도로는 새로 포장을 했지만 맨홀에 대한 정비는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보다 2-3cm가량 솟아있거나 푹 꺼져 움푹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차들은 이를 피하려고 차선을 넘나들기 일쑤입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오토바이가 지나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트레일러 지나가면서 덜컹하면서 이렇게 이제 튀어서 또그로 굴러서 여기까지 왔겠죠. 일부러 빼는 줄 알았어요. 도로 포장과 맨홀 관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치단체는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험 증거는 없고 하수관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포장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가스까지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맨홀들. 이를 덮고 있는 수많은 뚜껑들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도로를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화천에는 북한의 수공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988년 만들어진 평화의 댐이 있습니다. 거대한 댐 경사면에 100m 높이의 통일을 염원하는 입체 벽화가 그려져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25m,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댐인 평화의 댐. 거대한 콘크리트 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성문 사이로 산과 물이 흐르는 절경이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그림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눈의 착각을 이용해 속임수를 쓴 그림인 트리가트입니다. 절로 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상하네 진짜. 저거 어떻게 그린 거예요? 뭐요? 성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민간인 통제구역인 평화의 댐 상류 모습과 똑같습니다. 30년 전 북한 임남댐의 수공을 막기 위해 건설된 댐에 남과 북의 물길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벽화가 그려진 겁니다. 댐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또한 국민들에게 어떤 평화의 아이콘이자 상징적인 걸로 트리가트의 이름도 통일로 나가는 문입니다. 이 트리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기존 중국 난징 그림보다도 1.8배나 큰 규모입니다. 높이가 95, 너비가 60m에 달합니다. 댐 주변에는 아찔한 스카이워크가 조성됐습니다. 또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오토 캠핑장까지 마련됐습니다. 댐 주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화천군은 전국 최고의 안보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갈등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화천 평화의 댐이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양양군 물치항 도루묵 축제장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음식을 조리 중이던 50대 최모 씨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주변에 부탄가스가 많이 있었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에는 원주시 흥원면의 한 상가 2층 호프집 튀김기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집기류와 벽면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부 공사채 4,940억 원을 전액 차안 승인받았습니다. 도개발공사는 지난 9월 내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 5,144억 원 중 204억 원을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4,940억 원에 대해 차환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는 알펜시아 조성사업 4,800억 원,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140억 원을 차환 승인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